황동만이 지난번에 이런 질문을 던졌었죠. 어차피 다 사라지는데 왜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걸까? 그리고 형이 그 질문에 응답했습니다. 모든 스토리는 나는 존재한다는 아우성.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가장 큰 질문에 대한 답이 형제 사이의 대화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의 답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황진만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했는데요. 황동만은 내가 이룬 걸 보기 전까지는, 내 힘을 보기 전까지는 이라고 했던 사람이었죠. 이뤄야 과거를 놓을 수 있고, 이뤄야 형 걱정을 덜 수 있고, 이뤄야 변은하 옆에 설 자격이 생긴다고요. 이름이 노움의 전제 조건인 사람인 건데 그 반대편에 황진만이 서 있었어요. 휴먼 두잉 아니고 휴먼 빙. 그냥 존재하라고, 가만히. 인생의 목적이 뭐냐는 동생의 질문에 싱겁게 라고 답했던 사람. 10회 리뷰에서 이 싱겁게가 무가치함과의 싸움을 포기한 건지 초월한 건지 모르겠다고 했었는데 마지막 회의 시 강연이 그 질문에 한꺼풀을 더해줍니다. 시보다 용접이 좋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었죠. 좋다기보다 적성에 맞는다고. 시를 쓸 때는 좌절과 자괴감의 연속이었지만 용접은 지지고 있으면 그냥 일이 된다고, 마음이 번다하지 않다고요. 일하는데 쉬는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가 황진만의 존재론을 압축하고 있었어요. 시를 쓰면 자기를 들여다보게 되고 용접을 하면 자기를 잊게 된다는 거. 용접이 좋은 이유가 성취감이나 보람 같은 게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잠시 쉴 수 있어서였던 거죠. 싱겁게의 정체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포기도 초월도 아닌 나로부터의 휴식. 그리고 강연 중에 뒤틀린 시선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황진만이 한마디를 덧붙였죠. 이런 말이 걸림이 없어야 하는데 여전히 턱턱 걸리는 거 보니까 아직 덜 된 것 같네요. 놓겠다고 했는데 아직 다 놓지 못했다는 거. 싱겁게가 완성된 경지가 아니라 진행 중인 수행이었다는 거. 덜 됐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그 솔직함이 황진만이라는 사람의 결이었어요. 이뤄야 놓을 수 있다는 동생과 놓아야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형. 방향은 반대였고 둘 다 답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황동만은 20년째 이루지 못하고 있었고 황진만은 10년째 놓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12회에서 형제가 달라집니다. 황진만이 다시 시를 써요. 장미란이 핀란드에서 온 영실이 소식을 전하고 황진만이 울음을 터뜨린 뒤 강가에 앉아 시를 씁니다. 봄은 늘 기다립니다. 첫눈도 기다리고 하늘도 기다리고 기다리지 않는 계절이 없습니다. 지금인데. 기다린다는 건 지금 여기 없다는 인정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지금이라고 쓰고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띄어쓰기 없이 한 덩어리로 붙여 쓴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띄었으면 봄 다음에 여름이 오고 가을 다음에 겨울이 오는 순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붙여 쓰는 순간 순서가 사라지고 네 계절이 전부 지금이 돼요. 기다릴 것도 없이 이미 다 와 있는 건데 그걸 알면서도 기다린다고 쓰는 거죠. 이미 와 있는 걸 기다리는 역설. 싱겁게 살겠다고 버릴 수 있는 건 다 버리겠다고 했던 사람이 딸의 소식 앞에서 다시 기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놓겠다는 걸 놓아버렸다는 것. 시보다 용접이 좋겠다고 했던 사람이 다시 시를 쓴다는 것의 의미가 여기서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기로부터 쉬고 싶었던 사람이 다시 자기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영실이라는 존재가 황진만을 다시 스토리 안으로 끌어당겼기에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존재하는 누군가를 기다리기 위해서. 스토리가 싫다고 했던 사람이 딸의 존재 앞에서 다시 아우성을 치기 시작한 거였고 이제는 황진만의 스토리가 갑자기 끝날 거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황동만은 크랭크인에서 가죽 코트 이야기를 다시 꺼냈어요. 11회에서 변은하에게 했던 그 이야기의 완결판이죠. 러시아 병사의 군복이라 믿었던 코트가 1998년산 짝퉁이었다는 거. 그런데 그 반전의 스토리를 입은 코트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 11회 리뷰에서 이 자켓이 황동만의 비극 코스프레라고 했었는데 12회의 크랭크인에서 황동만은 그 코스프레를 벗은 자기를 모두 앞에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속았고 찢어졌고 가짜였지만 그래서 더 사랑한다는 선언. 속았다는 걸 알고 난 후의 자켓은 더 이상 비극이 아니라
코미디였죠. 비극이 벗겨진 자리에 남은 코미디를 이제 직업으로 삼겠다는 거. 우리의 업은 스토리. 스토리가 없으면 삶은 끝난 것. 여기에 황진만의 목소리가 겹칩니다. 살아있는 한 스토리를 써야 한다면 이왕이면 웃기게. 난 그렇게 못 살았지만 넌 웃기게. 황진만은 웃기게 사는 게 좋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못했다는 거죠. 자기로부터 쉬고 싶을 정도로 자기 안이 힘든 사람이 동생에게는 웃기게 살라고 말하는 거. 이건 기대를 떠넘기는 게 아니라 동생에게 넘기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촬영이 시작되자마자 황동만이 무너져요. 뜻대로 찍히는 씬이 하나도 없고 스태프들이 감독을 신뢰하지 않고 노광식이 현장을 대신 지휘한 지 며칠째. 웃기게 가보겠다고 선언했던 사람이 말을 잃었습니다. 스토리가 없으면 삶이 끝이라고 했던 사람이 스토리를 만들 수 없게 된 거죠. 노광식이 죽을래 찍을래를 외치고 그 위에 변은하의 나레이션이 겹칩니다. 살아있는 한 스토리를 써야 한다면. 형이 동생에게 했던 말이 황동만이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로 돌아오는 구조였죠. 그리고 황동만이 일어섭니다. 레디, 액션! 이 부활이 의지의 승리로 읽히지는 않았어요. 그런 승리의 모습보다는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스토리가 없으면 삶이 끝나는 사람이기에 찍는다는 행위는 죽을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살아있겠다는 선택이니까요. 형이 영실이 소식에 다시 시를 쓴 것과 같은 결이란 이야기죠. 놓겠다는 걸 놓아버린 것처럼 황동만도 잃었던 말을 다시 시작했다는 거.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것 말고는 자기가 존재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게 황동만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 속에서 아이가 말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게 존재한다는 게 좋아요. 통제, 이 단어가 뒤풀이에서 박영수의 선언과 맞물리면서 더 넓은 의미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AI가 두 줄짜리 명령어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시대에 박영수가 끝까지 쓴다고 했던 거, 이제 우리 끝난 거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처럼 들렸어요. AI가 완벽하게 통제된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도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감정으로 쓰는 스토리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 왜냐하면 모든 스토리는 나는 존재한다는 아우성인데 AI에게는 존재하기 위한 욕망이 없으니까요. 통제 불가능한 인간이 통제 불가능한 스토리를 쓰겠다는 고집. 황동만이 촬영 현장에서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고 결국 끝까지 찍어낸 것 자체가 그 아우성과 고집의 증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동만의 수상소감이 왔습니다. 황동만이 부른 이름이 셋이었어요. 형, 영실이, 변은하. 동만이는 내가 이런 걸 보기 전까지는 이라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뤄야 사람 옆에 설 자격이 생긴다고 믿었던 사람. 그 조건이 마침내 충족된 순간이었어요. 드디어 검색되는 남자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 순간 황동만이 부르는 것이 자기 성취가 아니라 사람 이름이었어요. 이름의 순간에 이름은 사라지고 이름만 남았다는 거죠. 형을 가장 먼저 불렀습니다. 매일 밤 코 고는 소리를 확인해야 했던 형. 나 이제 검색되는 남자야 는 내가 이뤘어.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는 뜻이었죠. 그 다음에 영실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조카. 삼촌이 검색된다는 건 네가 언제고 나를 찾을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변은하. 함께 해줘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절제된 한마디가 평생 당신을 보고 살겠다고 했던 변은하의 속마음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사라질 존재가 스토리를 쓰는 이유. 황진만은 사라지는 것이 진정 존재했던 건가? 라고 물었는데 이 질문은 답을 구하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답을 알면서도 견딜 수 없어서 나온 질문이었죠. 이 작품이 보여준 건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응답이라는 거였습니다. 묻는다는 것, 쓴다는 것, 찍는다는 거, 그 행위 자체가 사라지지 않겠다는 몸짓이었던 거고 황진만이 스토리를 아우성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대답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다고, 존재한다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스토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한 스토리를 써야 한다면 이왕이면 웃기게, 사라지지 않고 살아간다면 행복하게. 마지막에 황동만이 외친 앞으로 더욱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황동만의 입을 빌려
작가가 전하는 종영 소감이자 각오처럼 들리더라고요. 모자무사 다음 작품도 열심히 써올 테니 기대하시라는 느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황동만이 열심히 만들겠다고 한 게 꼭 영화라는 뜻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다음 스토리를 만들 거고 그 스토리는 존재의 아우성, 그건 앞으로 이어질 삶도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다짐이었고 여러분 또한 그러길 응원한다는 마지막 메시지로 와닿았습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사라질 걸 알면서도 정신없이 써댔네요. 여러분이 들어주셔서 저도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죠.